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다케시마가 우리 거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본의 한 남학생은 지금까지 다케시마는 당연히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주하게 된 한 장의 지도가 17살 소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 가정의 모범생 유이치. 그의 손에 들어온 메이지 시대 지도 한 장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친구들은 등을 돌리고 학교는 그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마저 그를 배신자 취급했는데요. 거기에 온라인에선 그를 향한 증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100년 동안 숨겨진 독도의 진실, 17살 소년이 발견한 지도 속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유이치입니다. 도쿄에 있는 시부야 고등학교 2학년생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작지만 깔끔한 제 방에서 일어납니다. 제 벽에는 유명한 일본 역사 인물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어요. 저는 일본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는 항상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어머니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어머니는 도쿄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다나카 사유리 선생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다나카 히로시, 저희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이런 부모님을 두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에 신경 쓰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역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저는 역사 수업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왜 의심하겠습니까? 교과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선생님들은 전문가들이니까요. 우리 역사 선생님이신 쿠로사와 선생님은 종종 영토 문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가리키시면서 항상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섬은 일본 영토입니다. 비록 한국이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지만요.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분쟁에서 한국은 항상 잘못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한다고요. 적어도 그렇게 들어왔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자주 친구들과 학교 안뜰에 앉아 있었어요. 봄이면 벚꽃 꽃이 피 우리 주변에 떨어지며 완벽한 일본의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가끔은 한국에 관한 대화로 옮겨가곤 했어요. 한국은 종종 역사를 왜곡해 도시락을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한국인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모두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은 교과서, 선생님들,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형성된 것이었어요. 방과 후에는 역사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축제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영토 역사에 관한 전시물을 만들어야 했어요. 동아리 회장인 3학년 사토 하루키 선배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각각 다른 주제를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유이치, 다케시마에 대해 조사해볼래?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열심히 손을 들었습니다. 네.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자신감으로 말했어요. 이것은 쉬운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뒷받침할 증거만 찾으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책과 온라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전시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온라인 검색 중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 연구소 웹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저는 명성 있는 외국 대학이라면 분명히 일본의 주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검색창에 다케시마 역사적 지도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가득 찼고 저는 오래된 지도 이미지를 클릭했어요. 날짜가 눈에 띄었습니다. 1877년. 이것은 메이지 시대 동안의 것이었고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였어요. 정부가 현대화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도는 공식적으로 보였고 메이지 정부의 도장이 구석에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케시마가 있어야 할 곳을 자세히 보니 눈이 커졌어요. 섬은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지만 색상 코드는 일본이 아닌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게 눈을 깜빡이고 다시 봤어요. 뭔가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지도를 시도해보고 또 다른 지도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것은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은 다케시마가 항상 일본 영토였다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메이지 시대의 공식 일본 지도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들을 인쇄하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는 저녁 식사 후 식탁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논문을 채점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어머니,
오늘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도를 어머니 쪽으로 밀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메이지 정부 지도인데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겠죠? 어머니가 지도를 보시더니 표정이 바뀌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불편해 보이셨어요. 긴 순간이 지난 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이치, 이것은 민감한 문제야. 학교나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지도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가짜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어머니는 제가 그것들을 무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지도를 힐끗 보시고는 어머니와 시선을 교환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붙인 야광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소용돌이치는 가을 바람에 휩쓸린 낙엽처럼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지도들이 진짜라면 왜 우리 교과서는 그것들을 언급하지 않는 걸까요? 왜 역사학 교수인 어머니는 불일치를 설명해 주시기보다 조용히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배운 역사가 완전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도의 이미지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그 지도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역사 수업 시간에 쿠로사와 선생님이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 속이 매듭처럼 꽉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필기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처럼 질문들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배우는 것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이야기에 더 많은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 목요일 오후 다시 학교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높은 창문을 통해 햇살이 비치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냥 잊을 수는 없었어요. 구석에 있는 컴퓨터에 앉아있을 때 근처 테이블에 책으로 둘러싸인 하루키 선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희 역사 동아리의 3학년 선배로 꼼꼼한 연구와 사려 깊은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용기를 내어 인쇄한 지도 폴더를 꼭 쥐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보여주자 그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는 해안선과 경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슷한 문서들을 본 적이 있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서관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그는 말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다룰 때는 조심해, 유이치. 복잡한 문제야. 어떤 진실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 그의 경고가 저를 겁먹게 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만약 이것들이 그저 잘못된 지도라면 왜 모두가 그것들에 대해 그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제 방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에 블로그를 만들고 제목을 붙였어요. 다케시마의 역사적 진실. 우리 교과서는 정확한가? 지도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난은 하지 않고 단지 질문만 던지도록 조심했어요. 게시 버튼을 눌렀을 때 두려움과 흥분이 이상하게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문을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모범생으로서의 평범한 삶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명이 제 블로그를 방문했지만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흘 후 하루키 선배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제 블로그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전국 역사 대회에서의 성공 덕분에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작은 블로그에 방문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지지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일부는 화가 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용감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비애국적이고 순진하다고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이 저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평소 친구들이 제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니? 한 친구가 입으로 가져가던 젓가락을 중간에 멈추며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문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일 뿐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곧 배신하는 것과 같았어요. 방과 후 비서가 저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전에 한 번도 불려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닌 교장 선생님으로서 책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의 주름은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어요. 유이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니?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고 집에서 사용하는 따뜻한 톤이 아니었어요. 학교 이사회에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왔단다. 일부는 우리가 여기서 적절한 일본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그의 사무실을 나올 때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가는 길에 쿠로사와 선생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저를 지금은 우리 둘 외에는 비어있는 교무실로 안내했어요. 오후의 햇살이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가 경고했어요. 어떤 문제들은 그냥 두는 것이 좋아. 이건 단지 내 선생님으로서뿐만 아니라 내 안녕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야.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제 결심을 강화시켰어요. 만약 이 역사적 지도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왜 모두가 그것들이 공개되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김민준이라는 한국 고등학생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 블로그를 본 사람이었어요. 저도 영토 역사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가 썼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국제저널 기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이메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편향되어 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역사를 왜곡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찾은 지도들은 한국 것이 아니라 일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제가 배운 것과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생각한 끝에 답장을 클릭하고 민준에게 자료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찾은 다른 지도들도 첨부했어요. 이메일을 보내면서 또 다른 선을 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관점을 찾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제 블로그가 아사히 신문의 작은 기사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왜 특정 역사 문서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뉴스 매체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화는 알림과 메시지로 계속 진동하고 있었어요. 일부 반 친구들은 관심을 가지고 저를 바라봤고 다른 친구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이해하고 싶었을 뿐인데 역사적 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빠르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교과서의 사실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 자부심, 그리고 국가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단순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저는 진실 자체가 경쟁하는 영토인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쇄물과 책들에 둘러싸인 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제 창문 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믿었던 그 유이치가 아니었어요. 저는 문턱을 넘어섰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힘들 것이지만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찾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된 지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구름 낀 월요일 아침, 학교로 걸어가는데 정문 근처에 뉴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2명의 기자가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자마자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어요. 마치 매를 발견한 토끼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질문들이 사방에서 날아들고 있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한 선생님이 나타나 저를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복도에서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고 다른 학생들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살짝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어요. 마치 이상한 꿈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진짜 저를 모르는 그런 꿈 말이에요. 역사 수업 시간에 쿠로사와 선생님은 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 영토 주장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도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주제를 둘러싼 어색한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필기를 하면서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유이치라는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유이치가 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 구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평소 친구들은 저에게서 멀리 떨어진 테이블을 선택했어요.
그 고립감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햇볕을 즐기는 동안 겨울 그림자 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별로 식욕 없이 음식을 집어들었어요. 진실을 찾는 것이 친구들을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긴장된 것처럼 들렸어요. 학교 이사회에서는 내가 며칠 동안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학교에 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정학은 아니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존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침실 창문 밖으로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나빴습니다. 제 블로그 댓글은 화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익명의 사용자들이 저를 반일적이고 순진하다고 불렀습니다. 일부는 제가 한국 프로파간다에 조종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공식 설명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조국을 배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댓글은 마치 작은 상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비애국적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역사책, 인쇄물, 노트북에 둘러싸여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방의 벽이 저를 둘러싸고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일본이 모든 것에 대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배운 것 중 일부가 불완전하거나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이 생각은 자유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다케시마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또 다른 무엇이 틀렸을까요? 다시 지도들을 살펴보았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메이지 정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품이나 한국 프로파간다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제가 배운 이야기와 맞지 않는 일본 문서였습니다. 제 삶의 편안한 확신이 마치 지진 속 오래된 신전처럼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드럽게 노크하고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후로는 한 적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의 학구적인 태도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제 책상 램프의 어스름한 빛 속에서 그녀는 다나카 교수님이라기보다는 그저 제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내 경력 내내 승인된 교육과정을 가르쳐왔단다.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학자는 불편하거나 불편하더라도 증거를 따라야 해. 유이치, 난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녀의 말은 따뜻한 물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가 하려는 일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배운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을 켰을 때 토스트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가 뉴스에 나오고 계셨습니다. 도쿄대학 앞에서 다른 학자들과 함께 서 계셨어요. 그들은 역사 교육 기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복잡합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화하거나 한 가지 관점만 제시할 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불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더 균형 있는 역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녀는 자신의 명성과 어쩌면 직업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 때문에, 제가 발견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으로부터 영토 분쟁을 기록한 국제 역사 저널 링크와 함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한국이나 일본 소스가 아니에요. 그가 썼어요.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국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아마도 우리 둘 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은 영토 주장이 역사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다른 시기의 지도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 기사는 탐험가들이 아시아 지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됨에 따라 유럽의 아시아 지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국경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역사를 확실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말해지는 복잡한 이야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점은 제가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더 혼란스러우면서도 더 완전했어요. 다음 날, 놀랍게도 옥스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역사연구소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블로그와 제가 발견한 지도에 대한 뉴스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저를 역사 연구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 청소년 프로그램에 초대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서양 국가의 학생들이 함께 여러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연구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메일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몇 주 동안 학교와 집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평범한 삶에서 더 멀어진다는 의미였어요. 제 손이 답장을 고려하며 키보드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밖에 비는 그쳤어요. 햇살 한 줄기가 구름을 뚫고 나와 제 침실 바닥에 밝은 직사각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정을 내렸어요. 옥스퍼드에 가기로 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기로 했어요. 제 두려움과 의심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수락 답장을 타이핑하면서 묘하게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절대적 확신의 무게가 제 어깨에서 벗겨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무겁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 관점을 고려하며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책임이었어요. 제 여정은 혼란과 고립을 통과했지만 중요한 것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 접근하는 더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지도들을 발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햇살이 가득한 교실에 앉아 있어요. 큰 창문 너머로 도쿄의 현대적인 건축물과는 너무나 다른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여러 서양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는 모두 젊은 역사학자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입니다. 교실 안에는 오래된 책과 갓 우려낸 차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중앙의 큰 테이블 위에는 지도와 문서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몇몇은 수세기 전의 원본으로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지금 우리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었어요. 저는 1832년의 지도 위에 손가락을 부드럽게 올려놓으며 손끝으로 역사의 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들이 같은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비교하고 있어요. 흥미롭고 때로는 불편한 작업이었습니다. 민준이라는 한국 학생이 한국 교과서가 식민지 시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발표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의 버전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크게 달랐습니다. 어느 버전도 완전히 옳거나 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저 다른 국가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서로 다른 관점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세션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편향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배워왔던 누군가와 친구가 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그런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민주는 한국과 일본의 관점 모두에 대해 사려 깊고 솔직했어요. 역사는 누가 옳은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야. 어느 오후 우리가 함께 영토 지도를 살펴보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일들을 다르게 보는지 이해하는 거지. 그의 말은 우리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인류 역사의 수세기를 목격해온 건물들을 지나 옥스퍼드의 고대 거리를 걸으면서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확신을 고수했지만 이제 그것이 질문과 복잡성으로 대체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불확실함이 제가 한때 의심 없이 믿었던 단순화된 역사보다 더 정직하고 더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3주 후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가 내려오면서 도쿄의 친숙한 스카이라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온 불빛과 붐비는 거리가 저를 집으로 환영하고 있었지만 떠났을 때의 유이치와 같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새로운 지식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감정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무언가가 변했어요. 학교 논란은 역사 교육에 관한 더 큰 논의로 발전했습니다. 한때 스캔들을 걱정했던 아버지는 이제 이러한 발전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학교 이사회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승인했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수업에 더 많은 1차 자료와 다양한 관점을 포함시킬 거야. 3학년이 되어 시부야 고등학교로 돌아오니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도서관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제적 관점을 다룬 새로운 책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쿠로사와 선생님은 이제 동일한 사건의 다양한 설명을 비교하고 왜 그것들이 다를 수 있는지 토론하도록 요청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다케시마를 언급했을 때 그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는 평소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토 주장의 복잡한 역사와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수업 후
다른 학생들이 교실을 나가는 동안 쿠로사와 선생님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며 빈 교실 전체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나카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용기가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을 개선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침묵하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 너는 중요한 질문을 하기로 선택했어. 그의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그가 제 행동에 계속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는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을 인정해 주었어요. 비애국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완전한 이해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10월에 학교 축제가 왔습니다. 올해 우리 역사 동아리는 역사 속의 다양한 관점이라는 전시회를 만들었어요. 제 원래 블로그 글과 메이지 시대 지도는 다른 국가의 자료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한국, 중국, 러시아, 서양 국가들의 관점을 포함시켰어요. 전시회를 방문객들에게 안내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사려 깊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 그 지도들을 공유했을 때 바라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축제 중에 저는 문간에서 지켜보고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서서 눈에 자랑스러움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역사 교육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이후 그녀는 교육개혁의 옹호자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여러 대학들이 포괄적인 역사 교육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제 작은 발견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어요. 우리 전시회의 마지막 전시물은 상호작용적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큰 게시판에 역사에 대한 자신만의 질문을 추가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 1학년 학생이 조심스럽게 글씨를 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달 전에 제 여정을 시작한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다른 학생이 쓴 그것을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다케시마나 영토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듣는 것을 질문하고 증거를 찾으며 진실이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에 도전할 때에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축제가 마무리되면서 민준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에 있는 그의 학교에서도 우리 전시회에서 영감을 받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양국의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와 관점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젊은이들이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을 달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학생에서 다양한 관점을 찾는 사람으로, 한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에서 한국인 친구를 가진 사람으로, 제 작은 발견이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제 거리의 벚나무들은 이번 시즌에 잎을 모두 떨어뜨렸어요. 그들은 봄이 새 생명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며 밤하늘을 배경으로 앙상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지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래된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이해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이해해야 할 관점도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별을 올려다봤어요. 일본, 한국,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 위에 빛나는 같은 별들을요. 역사는 우리 모두를 연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단순화된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공유된 인간성을 상기시키는 복잡하고 엉망진창이지만 진정한 역사 말이에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다나카 유이치가 발견한 것처럼 진실은 종종 우리가 배운 교과서 밖에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따를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의 관점만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이치의 용기 있는 여정이 보여주듯이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의문을 품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